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선 6기 3년을 점검해보는 토론회가 어제 여수 MBC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여수시는 민선 6기 들어 1,300만 관광도시로의 발전을 성과로 꼽았는데요. 이제는 양적인 팽창보단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철현 여수시장은 민선 6기 3년간 가장 큰 성과로 관광 분야를 꼽았습니다. 관광객 1,300만 도시로 발전하면서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재투자를 위한 관광세 도입의 필요성도 제안했습니다. 올해는 1,400만을 넘어서 1,500만 명이 육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불 꺼진 원도심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민과는 온도차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관광객 1,300만이라는 양적인 팽창보다는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재방문을 할 때는 여수를 가고 싶지만 그렇지 않는 도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쉬움이 여전한 박람회장 사후 활용은 매각이 아닌 재투자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시장과 시민단체 모두 문재인 정부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1조 1,000억 원 규모의 경도 개발 사업은 미래에셋 투자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교차 있습니다. 경도가 경제 자유구역에 포함이 되게 되면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연륙연도를 만들게 되고 또 미래에셋에서 1조 원 투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걱정이 혹시 이걸 또 투자를 하고 하다가 중단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주철현 여수시장은 약속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다면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시가 지역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광양시는 어제 광양제철소와 여수 광양항만공사 등 각계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오윤근 국회 사무총장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지역 공약으로 제시된 광양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자동차 신소재 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이 국정과제로 선정돼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민선 6기 3년 기획보도, 오늘은 문화 분야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문화 기반 조성과 콘텐츠 개발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 속에 문화정책의 결실을 맺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지자체의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민선 6기 각 지자체는 지역의 문화시설 조성을 통한 주민들의 욕구 해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울마루를 중심으로 한 문화공원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광양도립미술관의 윤곽이 제시돼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작품 감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생태를 기반으로 한 각종 시설 유치로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높여줬고 고유한 문화를 주제로 한 분청 문화박물관도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특히 지역 문화는 청년이란 콘텐츠와 융합해 지역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해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청년들이 지원해서 그 뒤에 안정적으로 그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청춘을 노래하는 밤바다 공연은 무형의 랜드마크가 됐고 도심에서 펼쳐진 축제는 이색적인 진행으로 관람객들을 만족시켰습니다. 섬을 기반으로 한 예술섬 개발은 섬이 가진 고립의 이미지를 개방의 아이콘으로 바꿔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문화정책이 사안별로 난항을 겪으면서 지역민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특성이 담긴 낭만포차는 계약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일으켰고 문화재단과 문화예술센터 설치 문제도 팽팽한 이견과 특혜 논란 속에 접점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창작 인큐베이터로 관심을 모았던 광양 사라실예술촌은 준비 부족으로 개관이 지연되는 등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관광객과 공유하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귀담아 들을 부분입니다.
외형적인 시설만으로 그 지역의 문화다라고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바라고 지역민들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길을 많이 열어주는 그런 정책 아쉽습니다. 문화적 소외감에서 벗어나고 지역민의 자부심을 북돋아줄 안정된 정책 추진이 요구되면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선 6개 남은 행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순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또다시 보류된 데 대해 시민단체가 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어제 순천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찬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의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최근 서울 강남구와 부산 중구 등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며 청소년들의 안정된 노동 여건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발의된 순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공청회와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됐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상임위에서 4개월째 보류됐습니다. 광주의 한 PC방에서 30대 남성이 강도행닥을 벌이고 도주했다가 붙잡혔습니다. 잡고 나서 보니 이 남성은 PC방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흉기를 든 채 PC방으로 들어옵니다. 이 남성은 PC방 종업원의 옆구리를 찔러 중상을 입힌 뒤 카운터에서 현금 10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도주 7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는 34살 택시기사 이모 씨. 알고 보니 이 씨는 최근 2, 3년간 이 PC방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씨는 자신이 불법 사행성 오락업소를 몰래 운영하고 있는 이곳을 종종 찾았고 이날도 속칭 인터넷 바둑이 도박으로 불리는 도박을 하다 판돈 수백만 원을 잃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PC방에서 나갔다 술에 취해 다시 돌아와 돈을 돌려달라며 종업원을 위협했고 미리 준비해온 흉기 2개로 여성 종업원을 수차례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이 종업원은 병원 치료 중이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자주 다니는 그 오락실이고 그래서 자기가 오락실 다니면서 거기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본전을 찾기 위해서 경찰은 실제 이 업소가 합법업소로 허가를 받은 뒤 단속을 피해 운영되어 온 불법 사행성 오락업소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고흥군의 특산품인 다시마의 위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어가 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고흥군 수협 등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위판되고 있는 고흥산 다시마는 지난해보다 2,000원 정도 오른 킬로그램당 7,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으며 6월 현재 500여 톤이 위판돼 35억 원의 소득 창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채취가 이어지는 고흥산 다시마는 관내 120여 어가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칼슘과 알긴산 등 영양소가 풍부해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게가 없는 외딴 섬은 생필품 하나를 구입하려 해도 백길로 나들이를 해야 하죠. 나이든 마을 어르신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이 양심 가게를 운영 중인 전남의 한 섬마을이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육지에서 배를 2번 갈아타야 도착하는 섬마을 신안군 대둔도 오리입니다. 120여 명이 살고 있는 마을 한가운데 점포로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고른 물건 값을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챙기는 건 모두 손님 몫입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상거래는 주민들만 가능하고 그마저도 단 하루뿐입니다. 뭐 바쁘게 배에 나가고 이제 일하러 가려면 얼른 갖고 가고 이제 갔다 와서 저녁에 또 일 끝나고 와서 갚고. 십시일반 1,000만 원을 모은 청년들이 마을 회관을 개조해 양심 가게를 만든 건 2달 전. 유일한 상점이 문을 닫으면서 70%가 넘는 고령 주민들이 생필품 하나를 구입하러 길게는 2시간 반씩 걸리는 육지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식재료부터 구급 상비약까지 가격표도 꼼꼼히 적어두고 주문받은 물품을 육지 나들이길에 사와 채워줘 어르신들에겐 도시의 대형 편의점 못지않게 인기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우리 청년에서 이렇게 좋은 일 해줘서 우리는 좋다고 자랑하죠. 이런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어. 문을 연 지 2달째 흑자를 내고 있는 양심 가게는 외딴 섬마을의 소통 공간이자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양시가 태인동에 추진 중인 명당 3지구 개발 과정에서 환경 문제를 놓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2018년까지 태인동 4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명당 3지구 국가산단 조성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매립용 토사와 석탄재를 혼용해 반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광양시가 자신들과 협의 없이 미세먼지가 날리는 석탄재를 반입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리한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석탄재 반입으로 규정상 환경 문제는 전혀 없고 예산 절감 효과도 높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차질을 빚고 있는 농업용수 확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계속되는 가뭄으로 백운저수지 저수량이 442세제곱미터로 평년 2,900여 세제곱미터의 15%에 불과해 주변 지역 영농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에 따라 배수관선과 배수로 물막이 설치를 통해 직접 급수를 실시하고 서천변 하상굴착으로 영수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또 당분간 많은 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관계부서와 읍면 동장이 참석하는 가뭄 대책회의를 수시로 열기로 했습니다. 여수시가 올해 교육 경비를 100억 원대로 확대 운영합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더위 대비를 잘 하셔야겠는데요. 내륙 대부분 지방으로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도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면서 자외선과 오존도 강할 걸로 보입니다. 지루한 폭염은 이번 주 일요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한풀 꺾일 텐데요. 제주도에는 올해 첫 장맛비가 흠뻑 내리겠지만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는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출근길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2.1도, 전주 21.6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31도, 대구 34도까지 오르는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30도를 웃도는 낮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